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회의가 들어. 삶의 회의가 들고. 근데 철학에서 이제 회의를 할 때 일단 데카르트가 막 생각이 나고, 데카르트의 회의에서부터 칸트의 뭐랄까 어떤 종합, 봉합까지 그거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 중간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영국에서 이렇게 진행된 정말 회의, 그 회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의. 철학에서 회의는 뭐 학자마다 또 뭐 책마다 하여튼 다 다르게 나오겠지만은, 그게 그 당시 제가 말했던 그 시기, 근대가 무르익어 가면서 현대로 이어지는 그 회의 중에 3개 정도를 보통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현대까지도 계속 영향을 주고, 현대에는 특히 신경과학으로 엄청나게 많은 게 다시 쓰이고 있죠. 회의 3개는 간단히 이거예요. 첫째는 인식론. 제가 계속 얘기했죠, 저번 전에. 인식이 이게 진짜 맞냐, 이 회의. 칸트가 나중에 인간의 틀 가지고 하는 거 가지고 지식을 쌓자, 인간중심 구성주의. 그러나 이 맞나? 내가 보고 듣고 하는 파장은 다 일부를 나한테 맞게 그냥 보는 거예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다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식에 대한 회의, 그것이 하나의 큰 문제, 인식론 철학에서의 문제였고, 그 다음 또 하나 뭐냐면은, 뭐로 표현을, 이 표현으로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별것도 아닌 거거든요. 귀납에 대한 회의. 귀납이, 이 인식에 대한 회의도 현대까지 오고, 귀납에 대한 회의도 현대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건데, 귀납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시론 이거죠. 까마귀가 1, 2, 3, 4 다 까매. 그러면 까마귀는 까맣다. 이게 귀납법이에요. 근데 귀납법은 까맣지 않은 까마귀 하나가 딱 나타나면 깨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해가 동에서 떠서 서러졌다. 내일도, 어제도, 그제도, 그제도 계속 관찰을 했는데 맨날 해는 떴다가 져, 떴다가 져, 떴다가 져. 근데 이런 거를 회의한 게 영국의 그 경험론의 회의주의자들이에요. 이거는 쓸 수 있는 거 맞냐 아니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이죠.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거기를 거친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실용주의라서, 실용주의가 만만치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유럽 쪽에 비해서 굉장히 좀 얕게 느껴지는 그 부분도 제가 얘기한 바가 있는데, 오늘 그거까지 갈 거예요. 회의를 하다 보면. 미팅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내가 지금 누구 얘기했지? 근데 이게 지금 수학적으로 귀납이 됐건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가 됐건, 그러니까는 동일률, 배중률, 모순률을 다 깨졌어요. 수학적으로는 기본적인 것들이 다 깨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리수, 어떤 숫자에 뭐가 몇 번 나타나냐, 기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배중률도 깨져버리고, 또 내가 지금 아까 뭐랬지, 해. 이것도 왜 그 영국의 그 똑똑한 사람들이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거를 귀납법을 의심을 했을까? 근데 현대과학적으로 깨지죠. 50년 후에 해가 뜨거나 지거나 하지 않잖아요. 50억 년 후에. 그러니까 귀납법은 단 하나로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인식,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귀납이란 말이 어렵진 않죠. 세 번째는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과 저 사람의 마음이 과연 같냐? 내가
어떤 고통을 느끼는 어떤 상황이랑 저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상황이랑 그때 내가 나오는 막 하는 그 반응이랑 저 사람이 하는 거랑 마음이 같냐 이거지. 그 마음에 대한 회의가 철학적으로 중요한 그 세 가지 회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마음에 대한 거는 우리가 실제로 할 때는 그 연민 그리고 공감, 동감 이걸로 우리가 세상을 살죠.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게. 그죠? 오히려 귀납법보다 더 단단한 것 같죠.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귀납법에 비해서 엄청 허술해요. 왜냐하면은 이 마음에 대한 그 회의에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어려운 얘기는 좀 하지 않으면서 합시다. 마음에 대한 그 회의는 저 사람이 내가 한 거랑 뭐에 찔려서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걸 했을 때 우리는 어느 세상 누가 해도 똑같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뿐 아니라 동물들이 비슷한 행동을 해도 똑같다고 우리가 마음으로 딱 느끼죠. 즉각적으로. 근데 그게 다 좀비일 수 있다는 거야. 이 용어를 안 쓰려고 그랬는데 왜 안 쓰려고 그러면 이게 철학적 좀비라는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데카르트가 그 말도 안 되게 막 1 더하기 1이 3인데 2로 속았다고 하는 그런 철학적으로 한번 사고 실험을 하는 것처럼 사고 실험을 해보는 거야. 지나가는 저 앞에 분이나 사람들이나 저기 꼬마들이나 다 사실은 철학적 좀비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 나랑 비슷한 걸 했다고 해도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으로 한번 회의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실제로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지금 누가 나를 째려보면서 가서 제가 지금 보느라고 약간 그걸 놓쳤습니다. 저는 아직도 누가 째려보면은 이제 안 그래야 되는데 저렇게 좀 안 하면 좋을 텐데 그냥 보고 가지 왜 째려보고 계속 볼까? 짜증나게. 자, 근데 제 이런 지금 반응을 딱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딱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에 그 마음을 통해서 그걸 추론이 바로 되죠. 왜 째리고 가는 거야? 이게 바로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다 철학적 좀비인 거야.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보장이 안 돼요. 이것도 하나의 회의주의의 큰 문제였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인식, 과학적으로 다 깨졌죠.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귀납, 과학적으로 다 깨졌죠. 수학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근데 마음은 과학적으로 깨졌다고 보긴 힘든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빈약해. 왜냐면은 유추만 가지고 하는 거거든. 뭐라고 해야 되나? 저 유비출이죠. 귀납만 해도 엄청난 데이터를 통해서 하나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일반화를 시키는 건데 유추는 데이터가 나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만 되게 정확하게 하잖아요. 우리 대부분. 나 하나밖에 데이터가 없어. 근데 이제 학문들이 발달하고 학문과 기술, 과학도 이제 학문이죠.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세상을 보는 틀들이 점점 정교해지고 정량화되고 또 실험 가능해지면서 조금씩 달라져. 근데 이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만 볼게요. 다른 것들 이제 인식의 문제라든지 이건 이제 얘기하려면 엄청 복잡하고, 그다음 기납의 문제도 제가 각각을 따로 조금씩 다루기도 했었고 앞으로도 다룰 겁니다. 뭐 링크도 걸 수 있고 전에 했던 거, 그리고 새로도 할. 근데 마음에 대한 것만 하면은 이거를 미국 영미 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야 일단은 행동이 같으면은 같은 거다라고 하는 행동주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행동주의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얕게 느껴지지만은 제가 전에 말했던 도구주의, 실용주의, 거기를 거쳐서 한번 나온 거예요. 영국적인 회의를 끝까지 간 다음에 거쳐서 나온
그래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게 무슨 진리고 뭐 이게 아니라 현금 가치를 가지고 있는, 현금 가치라고 캐시 밸류라고 제가 설명한 적 있죠. 할 때 진화론과 경험론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 갖다 캐시 밸류가 있는 거를 쓰자. 그냥 도구다. 다 이 모든 게 도구다. 그러니까 행동주의가 행동 가지고 하는 걸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굉장한 이제 깊이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일단. 근데 행동주의 가지고 여러 가지 학문들이 그래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죠. 근데 그러나 이 문제, 회의의 문제는 풀지를 못해. 행동주의는 그걸 아예 그냥 건너뛰어 버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그냥 건너뛰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건 50년 전 정도부터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제 질적으로 한번 바뀌는 시기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50년도 아니고 한 20-30년 전이죠. 뉴로사이언스적으로, 신경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야, 이제. 미러 뉴런 같은 거, 거울 뉴런. 그 행동만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그냥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이렇게 행동주의로 해. 사실 그게 아니라 한번 깊은 회의를 거쳐서 쓸 수 있는 걸 도구로 쓴다고 하는 거였죠.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설명이 들어가는 것이 신경과학이에요. 다만 신경과학적인 설명을 하는 순간 환원주의 설명이 돼버리거든요. 모르겠어요. 신경과학을 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마음과 신경의 그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원론, 일원론. 근데 기본적으로 과학에서는 환원주의적으로, 일원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으로 환원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울 뉴런으로 보면은 실제로 이 마음이랑 요 마음이랑 같은 발화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설명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다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원래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 나의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육체와 다른 어떤 걸 말한 거였거든. 그걸 이원론이라고 해요. 이원론. 이제 플라톤부터 이어온, 그리고 인간의 그 사유 구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전형이죠. 근데 과학에서는 이론론적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물질로. 그러나 과학자들마다도, 그리고 그것을 신경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저는 이원론은 아니, 제가 이원론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론론이긴 하지만 물질 자체는 아니야. 저는 이제 그 발화의 그 사건이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실제 중요한 것,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그거랑 떨어져 있는 어떤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그 물질적인 것, 물질 자체는 아니고 사건, 그러니까 사건과 물질, 요것도 되게 복잡한데 설명을 하려면 뭐 여러 번 그 얘기를 해놓은 적은 있지만은, 그래서 끝부분이 좀 줄여줄됐다.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의, 의심을 하는 거야. 의심을 하는데 철학에서 중요한 의심 중에는 세 개를 꼽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인식. 내가 보는 세상, 매트릭스지, 매트릭스. 이게 진짜 세상이냐. 이게 혹시 진짜 중에서 일부의 파장만 나한테 오는 게 아니냐. 그게 맞지. 그리고 두 번째 의심은 뭐냐면은, 해가 맨날 이렇게 떴다가 지네. 또 떴다가 지네. 오늘 안 뜨면은, 그러니까 떴다가 지는 걸 일반화시켰다가 안 뜨면은 그게 참이 아닌 거지. 실제로 참이 아니죠. 귀납법은 어떤 식으로도 그 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의심, 귀납의 의심. 세 번째는 다른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이랑 똑같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저 사람들이 철학적 좀비라면은 저 행동을 할 때 저렇게 그 저 자전거를 타고 갈 때의 그 어떤 드는 마음이랑 내가 그 할 때 하는 그 마음이랑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좀비라면은 다 좀비라고 극단적인 회의를 하면은. 근데 그런 것을 겪은 영미의 진화론과 경험론을 기반으로 한 영미 쪽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제 실용주의라고 얘기를 우리가 많이 배웠으니까 실용주의로 그냥 할게요. 도구주의가 더 맞죠? 도구주의에서는 야야 됐고 현금 가치 있는 것만 써. 이래서 행동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주의가 굉장히 천박해 보이지만은 굉장히 깊은 곳을 한번 늪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세 개의 의심 중에서 유일하게 어느 정도 과학적 지지를 받는 게, 신경과학의 지지를 받는 게 세 번째 의심은 풀려가고 있죠. 왜냐면은 거울 뉴런, 신경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거든. 실제로 같은 발화가 되거든.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막 그러면 해피엔딩이라기보다 완료,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아직 이론론과 이원론의 문제가 있죠. 이론론과 이원론. 근데 그거는 뭐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면은 일단 과학자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물리학이 됐건 신경과학이 됐건 이론론의 입장이에요. 환원주의적인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 푸시케, 누스 이런 거를 상정하지 않는단 말이야. 제 개인적으로 이제 했던 거는 뭐였냐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의미 추구하는 행동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물질적인 그 소스, 진료를 통해서 구현이 되는 것.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그걸 뭐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어떤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은 철학의 세계의 의심 중에서 마음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